지금 사법개혁한다 그러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검찰에서 파일을 들고 있다가 그 평상시에는 안 쓰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걸 딜치는 카드로 썼다고 많이 의심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고백들이 많이 나오듯이 이제는 재판부도 사법부도 정치판에서 이제 보면 좌표 찍혀가 자기들이 공격받고 계속 사법개혁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밥그릇이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그 카드를 들고 있다가 언제든지 지금 약점 많은 대통령을 협박해서 그 카드로 밀어붙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또 두 가지 재판은 또 아직까지 말이 없는데 그 둘 중에 좀 가장 심각한 재판이 대북송금 재판인데 이건 일단 1차로 의안관리법 위반으로 이화영 씨는 7년 8개월 확정형을 받았습니다. 아직 감옥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판결문에 이재명의 방북을 위해서 준 돈이고 이재명에게 17번을 보고했다는 사실관계가 인정돼 버렸는데 그럼 지금 이재명, 이화영, 김성태가 받은 재판은 뭐냐면 뇌물죄예요. 뇌물죄. 제3자 뇌물죄. 이게 이 북한에다가 뇌물 줬다 해가지고 그 재판은 지금 추정 연기가 안 되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추론하는 과정에서는 미국에서 이제 이 제임스 신이라는 한국 목사가 미국 재무부하고 미국 국무부에다가 이재명을 고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북송금은 미국 실정법 위반이거든요. 이 부분이. 그럼 미국에서 이제 고발해가지고 어찌 보면은 조사를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미국 재무가. 근데 여기서 한국에서 재판 벌어지고 있는데 이걸 만약에 그냥 이유 없이 그냥 재판을 안 해버린다 그러면은 미국 쪽에서 컴플레인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아, 미국에서? 당연히 컴플레인 들어올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조사하겠다 말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못하고 있는 거야, 이 부분 대해서는. 그래서 이 이재명의 재판 5개 문제는요, 정리가 안 됐다는 거. 이거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 된 거죠. 원래 이제 제가 이번 대선 때도 사실은 이재명도 문제고 국민의힘도 문제고 이준석도 문제고 이래가지고 결국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도무지 찍을 수가 없어서 내가 못 찍었는데, 따져보면요, 그래도 많은 국민들이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뽑은 거는 적어도 야당이 자기 반대 정당이 자기를 반대하고 힘들게 한다고 해서 아무리 뭐 그 대통령의 권한으로 있다고 하지만 무장병력을 동원해가지고 국회 유리창 깨고 헬기를 내려가 유리창 깨고 들어가는 거 저도 그걸 섬뜩하게 봤는데, 그때 머리가 쭉 빗었던 기억, 그리고 그 자리에 가면서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 체포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갖고 내가 그 자리에 갔던 게 지금도 떠오르는데, 그래서 그거는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역사의 선을 꺾고 가야 되겠다는 국민들의 생각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대선 때 표 차이가 내가 예상했던, 난 최소 10에서 많게는 20%까지 예상했었는데 그게 10% 미만으로 무너지는 걸 보고 이재명 대통령, 현재 대통령이죠. 어쨌든 그 대통령, 당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국민들의 그 의심과 불안과 저항이 내 예상보다도 훨씬 크구나,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얘기하시는 대북 문제, 선거 문제 뭐 이런 문제 같으면 저만 하더라도 어쨌든 군 내에서 정치권 내에서 군대 갔다 온 사람도 몇 명 없으니까 안보 전문가로 내가 불리고 있고, 오늘도 여러 가지 확성기 문제라든가 대북 전당 문제 때문에 법률방송 가서도 많은 얘기를 하고 왔는데,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과의 대북 제재를 규정을 어겼고, 그 다음에 북한한테 그렇게 돈을 줘서 약점이 잡혀 있다면 대통령 임기를 계속 수행할 수 있을지, 그런 불안감도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공식 통화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통화했다고 한국 쪽만 발표했지 미국의 백악관하고 트럼프하고 되면 발표를 전혀 안 했단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통화는 했는데 웹사이트에 옛날 같으면 정리가 올렸는데 올리질 않았다 그러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쨌든 트럼프 개인 트위터나 백악관 공식 홈페이지나 백악관 공식 트위터나 안 나왔다는 얘기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거 공식 통화를 인정 안 하는 거죠. 공식 통화를 인정 안 하는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캐나다로 이제 G7을 가는데 원래는 G7에 한국이 초청국으로 가는 경우는 미국이 초청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G7을 살펴보면은 친미 국가들이 했을 땐 다 초청을 받았어. 일본, 영국 이런 데. 근데 반미 국가라고 하는 프랑스, 독일 여기서는 초청 안 해줍니다. 한국. 그럼 지금 캐나다가 하잖아요. 그럼 캐나다가 대표적인 파이브 아이즈 국가란 말이에요. 그 당연히 초청을 받아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캐나다고 뭐 미국이고 이재명 초청했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이것도 이재명 초청 받았다 얘기하고 있는 거지. 하나도 없고, 또 하나 가장 큰 문제는 G7은 미국이 초청하는 거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미 정상회담을 합니다. G7에서. 이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한 번도 없고, 오늘
이시바하고 지금 이제 이재명하고 한일 정상회담 준비한다 그러는데 우리가 통화도 먼저 미국 대통령 먼저 하듯이 똑같은데 이 G7 내에서 정상회담 할 때 미국 대통령을 먼저 잡아야 돼. 그 다음에 일본 가야 되는데 지금 벌써 일본이 가고 있다는 얘기는 미국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도대체 트럼프가 왜 이렇게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인정을 안 하냐 했었을 때 저는 가장 큰 원인이 대북 송금이라고 봐요. 카트 박정희네. 대북 송금 문제는 미국 실정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거 함부로 이재명이랑 팔을 못 자는 거야 트럼프 입장에서. 근데 더 재밌는 거는 김정은이도 지금 이재명한테 아무런 메시지 안 준 거야. 김정은 아니 뭐 북한 정권은 그래도 대선 기간 동안도 정권이 바뀌길 되게 바랬다고 그러던데. 근데 어쨌든 네. 공식적으로 예를 들면 김정은이 이제 문재인 때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긴 축하 전문을 발표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한 마디도 안 나왔어요 김정은 대해서는. 근데 그거 왜 그렇게 말이야? 돈을 받았잖아 김정은이는. 이게 만약에 트럼프가 지금 이재명을 견제하는 과정에서 김정은과 이재명이 너무 친하게 지내면 김정은 자체가 이제 잘못하면은 너 이재명 약점 잡고 지금 흔드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을 들 수 있으니까 저쪽도 조심하고 있는 거야. 같은 편인데 이게 가장 센 놈한테 찍힐 것 같아서 티를 못 내면서 뒤로 지금 뭔가 거래를 할 수도 있는 거겠네. 근데 이제 미국은 이제 그걸 의심하겠죠. 일단 가장 무서운 게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이재명의 그 800만 달러, 이재명은 그거 자기랑 관계 없다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실관계를 결정할 수 있는 자가 김정은이에요. 이재명이 실제로 아니라 그래도 만약 김정은이가 받았다. 이거 방북하려고 우리 애들한테 준 돈 이러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목숨은 김정은이가 주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이걸 미국이 아니까 김정은도 지금 함부로 못 움직이게 지금 걸어놓고 있다는 거죠. 심각하네.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죠.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죠. 그거로 대가로 그러면 오늘 전방에 있는 확성기를 다 꺼줬는 걸 수도 있네. 협박을 받고 있을 수도 있죠. 이재명 협박을 받고 있을 수도 있다고 봐야죠. 제가 오늘 확성기 문제에 대해서 뭐 법률 방송에서 질문을 하기에 제가 정치인 입장에서는 어쨌든 대통령 후보가 거듭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약을 했고 그리고 분명히 고통받는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주민들의 고통은 우리가 직접 겪어보지 않고는 그 깊이를 모르니 그걸 빨리 신속하게 들어준 부분은 잘했다고 본다. 다만 내가 육사 출신이고 또 정치권 내에서 안보 전문가로 불리고 있는 사람으로 봤을 때는 북한이 가장 아파하는 두 카드가 사실 확성기하고 그다음에 대북 전단인데 그 안에 달러 내가 보내고 하는 게 있잖아요. 사실은 예전에는 과거에는 북한이 우리한테 늘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해라. 팀 스피릿 훈련하면 걔들 전부 다 빵카로 들어가가지고 김정일이하고 김일성이는 못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빵카에 들어가서. 그리고 같은 수의 비행기를 늘 띄워야 되고. 왜냐면 팀 스피릿 훈련하다가 걔들이 주장하는 게 북침 훈련이다 그랬잖아. 그 기술 바꿔서 평양으로 들어가면 끝나는 거니까 그렇게 고통을 줬는데 현재는 바라보면 대규모 군사훈련보다도 확성기와 전단이 북한 체제를 위협하는 더욱 심각한 안보 위협이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 한국 드라마를 가지고 와가지고 CD 돌리고 뭐 이렇게 USB 돌린 그 미성년자들 갖다 공개 총살할 정도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확성기 부분도 우리가 북한한테 공격하려고 먼저 쓴 것 아니고 늘 목함질의 도발이라든가 우물풍선이라든가 북한이 도발한 거에 대해서 응징 차원에서 사용했고 그걸 갖다가 북한이 가장 강력하게 진짜 막 속에서 진짜 쌍욕을 내가면서 우리한테 저주를 퍼부면서 반항했고 때로는 물밑으로는 그거부터 없애달라고 없애했던 카드를 저렇게 쉽게 날리는 걸 보면 앞으로 북한이 도발을 하고 난 뒤에 한국이 거기에 대해 제재를 가해도 더 강력하게 걔들이 때를 쓰고 보복하면 한국 정부는 굴복한다. 그러니까 주민을 보복으로 이렇게 볼모로 잡는 행동들이 죄송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거다 이런 우려가 생겼고 그래서 저는 전방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을 받으면 뭐 전방 훈련소가 있고 이 후병 사격장 있는 주민들도 마찬가지지만 충분한 보상을 내줬으면 경제적으로 한 달에 뭐 몇백만씩 줬으면 그분들이 그 어려움을 우리 전체의 안보를 공동체 전체 안보를 위해서 감수할 수도 있지 않았나. 대표적인 게 대성동 마을 있잖아요. 비무장지대 안에 대성동 마을이 있는데 그렇게 안보 위협을 느끼고 위협을 겪어도 그분들이 그 안에서 생활하는 혜택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대를 이어가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전방에 대해서 무조건 희생만 강요하는 게 아니라 충분한 보상을 하고 심리 상담도 하고 그분들의 어려움을 들으면서 이게 이 희생을 강요했다면 쉽게 이런 이 확성기 카드나
그다음에 전단 카드를 이렇게 쉽게 포기하지는 않아도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근데 이게 원래 우리가 이제 확성기 카드는 뭐 썼다 안 썼다 하면서 그걸로 이제 그런 부분들 가지고 협상도 하고 어떤 협박도 하고 그러는 건데 지금 북한하고 지금 어떠한 지금 접촉도 없는 상태에서 확성기를 빼버려 버렸으면은 카드가 날려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뭘 지금 판을 짜야 되는데 아까 말한 대로 이 대북 송금 문제 때문에 북한하고 판짜기도 쉽지가 않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는 이재명하고는 통화한 내용조차도 지금 공개 안 하는데 김정은에게 편지 보낸 사실을 백악관이 공식적으로 발표했죠. 이거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어쨌든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신임 정권이 들어섰는데 이쪽 대통령 빼버리고 김정은에게 자기가 직접 편지를 보냈고 계속 보낼 거란 얘기는 흔히 얘기하는 이제 저 북한식으로 얘기하면 통미봉남이 돼버리는 건데 우리가 빠지고 북미가 그냥 직접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실제 그게 현실화 처음인 것 같아요. 말만 나와서 그렇게 현실화된 적은 없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지금 미국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트럼프는 현재 만약에 민주당 정권 이재명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렇게 해버릴 수도 있지. 충분히 그 트럼프 선언을 한 겁니다. 네, 김정은에게 편지를 내가 보냈다. 그리고 계속 보낼 거다. 이 얘기는 이재명과 상의 안 하고 했다는 얘기예요. 오늘 캘리포니아에 보니까 그 미국 그 법무부 장관입니까? 그 여성 저하고 동갑인가 나보다 나이가 적던데 그 여성 법무부 장관이 그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데 상원 의원이 캘리포니아주 상원 의원이 질문하려고 하는데 그걸 끄집어내 가지고 목을 누르면서 수갑 뒤로 채우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주 상원 의원인가 설마 연방 상원 의원 같으면 어지간한 나라의 국가원수보다도 더 권한이 세잖아요. 임기가 6년이니까. 네. 근데 연방 상원 의원을 그렇게 뒤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상원 의원이 나중에 기자 앞에서 나도 이 정도인데 농민들이나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자영업자나 뭐 이런 사람들은 이 트럼프 정권이 그 대하는 게 오죽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로 연방 상원을 뒤에 뭐 목 누르고 이 무릎으로 뒤에 눌러가지고 수갑 채워가 끌고 나갈 정도면 트럼프 정권이 봤을 때 우리나라 대통령 정도를 대통령 인정을 하겠냐, 뭐 대화의 상대로 인정을 하겠냐, 뭐 이런 우려도 드네요. 제가 봤을 때는. 그 트럼프의 그 최측근에 의하는 스티브 베넷이 조선일보에 나타나가지고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이재명은 중국 공산당 지원받고 있다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조선일보가 이게 처리가 안 되니까 이 음모론이라고 뭐 해설 붙여놨던데 스티브 베넌하고 막 고든 창이라는 사람이 이제 주로 한국 문제 갖고 트럼프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입만 열면 그냥 이재명 그냥 공산당으로 때려버리고 있어요. 그럼 앞으로 저기 우려가 되는 게 그 방위 협상도 다시 하자 그러잖아요. 도대체 몇 개를 내놓으라고 할지. 방위 협상 플러스 관세 협상을 같이 붙여놔서 이게 7월 8일까지 이제 협상 시한인데 자꾸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왜 거기다가 한국뿐 아니라 일본, 독일도 여러 개 올렸는데 왜 자꾸 트럼프는 한국을 딱 찍어가지고 맨 앞에 딱 한국을 먼저 찍어놓고 관세 협상하고 방위 협상 양보 없다 이렇게 확 쳐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옛날에 오바마 때는 늘 좋은 대상으로 예로 그렇죠. 네, 한국 교육을 봐라, 뭐 한국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근데 지금 트럼프 정권 들어오고 난 데는 부정적인 면에서 늘 그 민주당 정권이 언급이 되고 사실은 그 대통령 탄핵되고 난 뒤에 민주당에서 그때 야당 시절에 늘 얘기했던 게 지금 대통령이 부재하다 보니까 이게 나라가 지금 산으로 가고 미국과 이 엄중한 시기에 관세 협정도 못하고 방위 협상도 못하고 우리가 국익을 이렇게 손상받고 있다 이렇게 앵무새처럼 되풀이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정권이 들어왔는데 지금 그게 이재명 정권 자체가 도리어 우리의 안보와 경제에 더 리스크가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조금 씁쓸하고 불안하고 그러네요. 예.